낮에도 솔직히 형 낮에 어디 가요? 낮에 오락실 가고 6시 7시 되면 어디 가요? 노래방도 미성년자 금지잖아요. 또 어디 가요? 비디오방 미성년자 금지. 또 어디 가요? 술집 미성년자 금지. 새벽이면 어디 가요? 락카페 여관 미성년자 금지. 어떡할 거야? 우리 아니면 돈을 못 버는데. 이렇게 술 먹는 거 어때? 안 그래요? 이렇게 술 먹는 거 어때? 지네가 어떡할 거야? 솔직히 어른들이 말로만 그러지. 우리 이렇게 술 먹는 거 말려? 맞을까봐? 그리고 어쩌라고? 말 안 통하다 보면 주먹질 나가는 거야. 주먹질 나가면 또 진역 보내고. 뭐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한 17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당연히 학교에 있을 거라 믿고 있던 아이들이 교문 밖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인가 범죄로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 아시아 리포트에서 그들의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4월 10대들이 많이 모이는 신림동 방거리에서 취재진은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만난 무예리는 자신을 신림동 깡패라고 스스럼 없이 소개했습니다. 무예리와 그의 친구들 대부분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에 적만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 한 해 중고등학교 중퇴자가 8만이라는 수치를 쉽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담임도 싫고요. 중학교 땐 편하게 다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학교도 멀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요. 애들이 납사준 게 있었어요. 제 본보기로 맞았어요. 체력장 때 얘가 본보기로 싸대기를 맞았거든요. 고막이 터졌어요. 두 달 동안 병원 다녔잖아요. 선생님은 저울도 안 받고. 진짜 학교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공부 시간에 껌 씹다 걸렸거든요. 근데 껌을요 머리에다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뭐래요? 네,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제 껌을 뗐어요. 근데 왜 떼냐 그러면서 또 문대요. 뭐 어쩔 수 없어갖고 머리를 잘랐거든요. 제가 학교에서요. 껌은 묻힌 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잘랐는데 선생님이 왜 자르냐고 따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리가 다 부러져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학교 가고 싶어갖고요. 간 건데 그래갖고 열받아서 학교 때려쳤어요. 책가방 딱 팍 이런 학교는 다닐 필요가 조건이 없어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선생님 말한 거 딱 말하고 어디 가요? 선생님이 어디 가나요? 놀러 가요 그러고 왔잖아요. 학력 인증받는 게 안 나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똑같죠 뭐. 고등학교 나와서 할 거 없는 거랑 지금 노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는 학교 더 빨리 때려쳤는데.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겐 전혀 심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태도에선 당당함마저 풍겼습니다. 아이들과 거의 마찬가지의 그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장은 성적이 문제이고 다른 학교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된다 그래서 학교가 거의 뭐 점수 하나하나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교사들이 뭐 심할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뭐 전인 교육이라든지 뭐 아이들의 창의성이니 무슨 뭐 잠재력 개발이니 또 인격적인 대우니 이런 것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나! 이리 와봐요. 그 누나! 좋단다 또 씨. 무예리는 신림동에서 알아주는 주먹입니다.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그의 외모와 복장은 학교 대신 신림동 거리에서 주목으로 자리 잡는데 제법 큰 몫을 했습니다. 우열이처럼 학교를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은 그리로 나오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것이 아닌 어른들의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문화를 모방하고 향유하는 데에는 용돈 이상의 큰 돈이 필요합니다. 거리가 괜찮아. 거의 하루에 한 톤만 잡아도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30일이라면은 한 25일은 끊친 거예요. 5일은 삐끼는 한 방이니까요. 한 방. 한 번 여자들 달라주면 막 들리잖아요. 그럼 돈 맛이 들려갖고요. 계속 가게 돼요, 진짜. 얼마 정도 버는 TC가 4만 원이고요. TC가 한 테이블에 여자가 한 명이 받는 수당이에요. 놀아주는데요. 그게 따라주는 거. 그게 4만 원이고요. 월급은 50만 원이에요. 도둑질을 진짜 많이 했어요. 멍어동에 수동 안 한 집이 없어. 알 거야. 안 한 집이 없어. 너 알지? 안 한 집이 없어. 내가요 진짜 주머니에 3, 40은 항상 갖고 다녔어요. 항상. 금 20돈에다가 철장 같은 거는 한 두세 개만 빼면은 공간이 한 요만큼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철장도 막 이상한 철장이다. 못 뜯는 철장이다. 이거 있잖아요. 망사로 된 거 막 이렇게. 그런 거면은 창문 깨고 내가 창문 깨는데 도서 아니에요. 소리도 안 나요. 돌막 요만한 것만 있습니다. 난리가 나잖아요. 텅 하고 끝나잖아요. 그거 하다가 잡힌 적 절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를요 오락이라 그래요. 오락. 스피드. 오락. 얼마나 재밌어요. 스릴감 만점에다가 난리가 나죠. 완전 도둑놈 아니에요. 취재진이 만난 아이들의 대부분은 단란주점, 룸카페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불법적인 일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의 논리에 익숙해져 가면서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범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학교로는 지금 굉장히 병든 어떤 조직에서 적응을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내지는 적응을 하지 않기로 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자발적으로 이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럴 때 부모가 돈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마 거의 몇만 명 숫자로 지금 외국에 유학을 나가 있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선택의 폭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아주 다수가 이제 무슨 그런 소위 암흑가에서 살게 되는 그렇게 되고. 중퇴한 아이들의 또 하나 공통적인 현상은 가출입니다. 가출이 원인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갈 곳이 없어 가출을 하는 등 가출과 중퇴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언니가 찜질방이가 밑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은경이 담배 피러 올라갔는데 나하고 은경이하고 어딨나 그러면서 은경이가 존나 족같다면서 발로 뻥 쌌는데 때밀이 아줌마 잠바에서 짤랑 돈인가 보다 뒤지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랬어요 아침부터. 오늘 2만 원만 있으면 여간이다. 네, 그러고 있는데 6만 원이 있었는데 2만 원만 뽑아온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미련한 것. 웃겨갖고 걔가 이래요. 나한테 오더니 나 자고 있는 거 언니 어떻게 왜? 그러니까 언니 저 2만 원 생겨서 어디서 팬티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웃겨갖고 왜 2만 원밖에 없었냐고. 그러니까 더 있는데 언니 무서워서 못 빼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 빼자고 그랬더니 언니 빼야겠죠? 다시 올라가더니 빼야겠죠? 어떻게 올라가냐 기어서 이게 먹고 기어서 계단을 끼 얼마나 웃겼는데. 존나 웃겨. 빨리 빼 빨리. 아이들이 여관에서 그리로 나온 시각은 오후 4시. 이들 대부분은 저녁에 시작하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일을 끝내고 나면 다시 만나 새벽까지 노래방이나 락카페, 술집에서 어울립니다. 따라서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잠을 자거나 오락을 하고 혹은 그리를 배회하며 무료함을 달랩니다. 다시 발로 해보는 거. 아침에는
있으면 거기 가고 빈집 있으면 빈집 가서 놀고 그리고 또 오후 좀 되면은 커피숍도 열고 뭐 노래방도 열고 다 열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다 하고. 빈집은 자러 가는 거야? 자러 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괜찮아. 자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수 있으면 자기도 하는데 삶을 좀 얘기해요. 거의 뭐 펀드 같은 거. 에? 얘가 대장이에요. 대장이잖아요. 대장. 이게 봉지잖아요. 이게 묶어서 해요. 묶어서 하면은 이 본드가 이게 좀 하면은 냄새가 좀 덜 나거든요. 다 풀어놓고요. 아주 본드를 퍼지게 해놓고 제 거 하다가 얘 거를 하잖아요. 난리 나요. 못한다니까. 아 난리 나요. 못한다니까. 펀드는 어때? 근데 하면 그러니까 학교 안 갔으니까 선생님이 집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잠깐 동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제 또 멀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잠깐 동안 있을 수 있고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역시 우리 신림은 본드맨이다. 술집과 여관을 전전하며 사는 학교 밖 아이들의 생활은 정상적인 10대의 모습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슈퍼 다니는 청소년들. 하지만 정작 이 아이들에겐 남들의 시선이나 부모님들의 우려 따윈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잘 다녀서 그냥 평범하게 시집 잘 가고 너 잘 나와서 고등학교라도 잘 나와서 시집 좋은데 잘 가고 뭐 미래에는 뭐 신랑 뭐 거기 시댁 사람들이 뭐 학력을 다 본다고 그런 말 하는데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웃기잖아요. 뭐 학력을 왜 봐? 비슷한 애들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지.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노량진 경찰서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절도 미수 무일이와 그의 친구 형선이가 빈집털이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담당 형사가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기소 중이었으므로 정식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범에 한해 초범이나 그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소에선 비행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출석해 하여 상담과 지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들 보호관찰 대상 중 50% 이상이 중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는 저희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중도 이렇게 퇴학한 그런 소년들이지 않을까. 이제 대학생들이 재범률이 높다. 그것은 그 대학생들이 학교도 안 다니죠. 가정에서도 아마 거의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하면 지나치지만 가정에서도 소외된 소년들. 거기다가 학교에서도 이제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곳에서 취재진은 중퇴 이후 폭력 행위로 3개월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만약 복학한다면은 선생님 어땠으면 좋겠고 너는 어떻겠으면 좋겠니? 자신은? 선생님들은 그렇고 제 자신이 변해야죠. 그래서 선생님 눈에 나지 않게끔 뭐 열심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죠. 공부는 요즘 잘 돼? 안 할래다가 하려니까 좀 안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선생님 눈에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아이. 그러나 적응할 수 없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이들의 최선일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건 닷새 후 구치소로 이송된 무열이의 면회가 어렵게 허락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무열이는 전과가 있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가야 돼 진짜 목숨 걸고. 이번에 목숨 걸고 나가야 돼. 엄마하고 목숨 걸고 빼달라고 했지. 조건부로 변호사 사갖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신경 쓰지 말고 있을 때는 모르겠어. 그날 저녁에 미호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전화통화 하는데요. 계속 기다린다는데
범죄 결자들도 있는데. 폭행, 절도, 방화, 약물, 그리고 이번 일로 17의 나이에 전과 오범이 된 무열이 학교와 소년원 사이 그 어디에도 무리가 쓸 땅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법인 성지학교는 무일이와 같은 비행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퇴 이후 전학으로 지방 학교를 전전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의 수감 경력이 있는 문제아들이 모인 이 학교에선 자유로운 복장에서부터 흡연에 이르기까지 일반 학교의 규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이요? 공통가학이요. 땡땡이 치우세요? 아 그냥 라면 먹다가 시간 늦어갖고요. 맞잖아요. 여기요 좀 편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편하고 저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좀 재밌죠. 담배 피기도 그러니까 행동이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애들도 착하고. 애들이 착해. 예. 아 진짜 네 와가지고 형들 진짜 착하게. 형들이 진짜 좋대. 옛날 땐 다 놀았으니까요. 알고 나니까 맞지. 다 이제 맘 잡으려고 학교 다니고. 15, 16살 때는 막 까비짓하고 애들 돈 나도 깡치고 막. 표창장 고등학교 1학년 1반 박민종. 선행을 했어도 공부를 잘했어도 아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을 주는 학교. 성지학교는 대한교육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같은 작은 시도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을 안 받은 학생들은 4월 15일 날, 16일 날 몽땅 다 준다. 범죄한 아이를 수용하는 학교가 아니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이 자기를 살려서 자기를 찾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는 아이들은 범죄를 하는 아이보다는 학교를 거부하는, 학교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들의 정현철 같은 친구가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대한교육체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양해지면서 범죄적인 아이까지를 포함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죠. 뭐였지? 아무것도 저랑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지금 오빠가? 알겠어요. 너 전화하지 마라. 사건 열흘 후 무일이와 공범으로 근거되었던 형선이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참작되어 재판을 받기 전인 적부심 단계에서 풀려났습니다. 내가 그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말했잖아, 그럴 뿐이 아니라고. 출소 기념 파티를 열기 위해 모인 아이들 앞에서 형선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형선이에게도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특정이 살아요? 용렬이가 못 간다고 아깝다고 다 해놨는데 들어가기 다 해놨으니까 용렬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 오래 거기서 1시간을 있었거든요. 앞에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린 거예요. 사진 찍을 때도 용렬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이거 형 내려요 좀 내려 좀. 웅렬이가 울긴 되게 많이 울었어요. 잘 때 우는 거 보면 다 웅렬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미용 꼭 학교 보내고 현정이 꼭 학교 보내라고. 그런 말 할 때는 현정이가 이렇게 안 되고 집에서 잘 학교 다니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구치소도 안 가고 부모님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아빠가 나한테 너무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욕 한 번 하시진 않고 매 한 번 안 드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빠는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를 잘 다니고 내가 학교만 잘 다니면은 집에서는 못해줄 거지 아무렇게 해주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취재진을 처음 만났을 때 자퇴한 사실을 자랑스레 얘기하던 형선이는 불과 한 달 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중퇴생들. 그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 찍히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삶에 있어 한 시기만 무사히 넘기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나온 아이들 앞엔 또다시 수많은 유혹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혹을 넘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I'm watching you at home from my prison cell.